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1차 방정식의 사고적 접근. 이 5문제 정도를 풀어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어렵다거나 이상하지는 않죠. 네. 한번 풀어볼까요? 3발 자전거와 4발 자전거가 모두 18대 있습니다. 바퀴를 모두 더해보니 65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3발 자전거와 4발 자전거가 있는데 18대가 있대요. 만약에 3발 자전거만 18대가 있고 4발 자전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퀴가 모두 몇 개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거 모두 몇 개입니까? 이거는 18 곱하기 3이죠. 54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바꿔보는 거죠. 3발 자전거가 만약에 17개 있고 4발 자전거가 하나 있다면 이거를 따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3발 자전거가 하나 줄었으니까 3이 빠졌고 4발 자전거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4가 늘어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늘어났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보니까는요, 여기가 65개래요. 자, 얼마만큼 늘어났습니까? 11개가 늘어났어요. 아, 4발 자전거가 11개구나. 그러면 3발 자전거는 7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간단한 아이디어죠. 네. 이거를 굳이 방정식으로 풀지 않아도 되고요. 방정식을 배운 학생들은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배우고자 하는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자, 그 다음 어느 화물차 운전수는 맑은 날에는 짐을 30상자, 눈이 오는 날에는 18상자를 운반한다고 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일했습니다. 11월은 30일 동안 있으니까 696상자를 운반했대요. 눈이 내린 날은 며칠인가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얘도요. 맑은 날과 눈이 내린 날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눈만 30일 동안 내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맑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운전자가 운반한 상자의 개수는 18 곱하기 3, 540상자였을 거예요. 자, 만약에요, 맑은 날이 하루였고요, 눈 내린 날이 29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운반한 상자는, 자, 30하고 18의 차이 12개를 더 날랐죠. 그러니까 512개, 여기서 12개가 늘어났다. 52개입니다. 28이면은요, 얘는요, 여기서 또 12개 늘어나야 됩니다. 564입니다. 자, 이제 696상자를 날랐다고 했으니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얘하고 얘의 차이를 구해야 됩니다. 696 빼기 540. 156. 이게 12개씩이거든요. 얘를 12로 나눠줘야 되겠죠. 156 나누기 12를 해보면 13칸을 가야 됩니다. 즉 맑은 날이 13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30일에서 13을 빼면 눈이 내리는 날이 17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1월에 눈이 내리는 날은 17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방정식으로 풀어도 뭐 이쁘지는 않은데 뭐 복잡하기는 한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세워서 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어느 퀴즈대의 기본 점수는 30점이고 한 문제를 맞추면 5점을 얻고 틀리거나 풀지 못하면 마이너스 2점을 받는데요. 20문제를 풀고 81점을 얻었습니다. 자, 봅시다. 맞춤 문제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만약에 이 친구가 다 맞췄다면
20문제를 맞췄다면, 참고로 기본 점수 50점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20문제를 맞췄다면 이 친구의 점수는, 성철이의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5점씩 20개면 100점이고 150점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한 문제씩 틀리면 보세요. 5점을 얻는 걸 못 얻고요. 2점을 감점당했으니까 이게 7점이 줄어든다 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친구가 81점을 결국은 얻었다고 했으니까 이 차이를 구해야 되겠죠. 150 빼기 81. 69점이고요. 69점 맞나요? 69점이고요. 69점이면, 이거 69점이면은, 7로 안 나눠질 건데요? 제가 뭔가를 잘못 만든 거군요. 기본 점수가 30점이군요. 미안해요. 제가 기본 점수가 30점. 이게 제가 숫자를 조작해서 만든 건데요. 제가 엉뚱하게, 제가 이거 문제를 딱 끼워 맞춰서 만든 거예요. 점수가 130점이죠. 다 맞췄을 경우에. 그러면 하나 틀릴 때마다 7점씩이 감소된다. 81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얘에서 얘 130 빼기 81이면 49점이고요. 49점이면 이게 결국은 7점씩 줄어서 49점 차이가 나려면 7개를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3개를 맞추고 7개를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500원짜리 음료수를 매일 먹는 지민이는 9월 한 달 동안 빠짐없이 음료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음료 가격이 550원으로 인상되었고 15,450원을 먹었습니다. 자, 550원으로 오른 게 며칠인지를 세는 거죠. 만약에 30일, 9월달도 30일까지 있습니다. 30일 내내 500원이었다면 30일 내내 500원이었다면 음료 가격은 얼마일까요? 15,000원이었을 겁니다. 만약에요, 하루만 550원이었고 나머지는 500원이었다면 자, 보시면 얘가 하나 줄고 얘가 늘어났으니까 50원이 늘어났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자, 이제 15,450원이면 이건 암산으로 가능하겠네요. 450원이 늘어난 거고 이건 9번, 즉 550원짜리를 9번 먹고 500원짜리를 21번 먹었습니다. 즉 1일부터 21일까지는 인상이 없었고요. 9월 22일에 값이 올랐다. 그래서 9번을 먹게 됐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21일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음료 가격이 인상된 날은 9월 22일입니다. 됐습니까? 자, 어머니의 10년 전 나이는 아들의 21년 후의 나이와 같으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어머니의 현재 나이인데요. 10년 전 나이는 아들의 21년 후, 아들은요, 이만큼 어리거든요. 얘가 21년 후가 되면 엄마의 10년 전 나이와 똑같대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엄마와 아들의 나이 차이가 3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아들의 5년 후의 나이와, 이게 아들의 나이죠. 아들의 5년 전의 나이의 합은 22살이래요. 이거는요, 얘를 x라고 놓으면 얘가 x 더하기 5고요. 얘가 x 빼기 5예요. 사실 이걸 그냥 더하면 2x죠. 이거는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구조죠. 얘가
22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들의 나이가 11살이구나. 그러면 엄마의 나이는 31을 더하면 4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정식으로 풀어도 좋지만 이렇게 그림 관계로 간단하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5년 후 두 사람의 나이의 합을 구하시오. 5년 후 두 사람의 나이의 합은요, 5년 후면 16, 5년 후면 47 이렇게 더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해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43입니다. 5년이 지나면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됩니다. 얘는 방정식이 더 이뻐 보이기도 하는데 생각해 볼게요. 아들의 나이와 아버지의 나이가 있습니다. 얘하고 얘를 더하면 43이래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 근데 이거는 5년이 지나면, 자, 얘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A하고 B로 볼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5년이 지나서 합은,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아들하고 아버지 나이에, 얘를 몰라요. 이걸 이렇게 미지수 2개 잡으면 이거는 이제 연립방정식 혹은 1차 방정식으로 푸는 건데, 어쨌든 얘의 합이 43이에요. 그런데 이걸 미지수로 잡아도 좋지만, 자, 5년 뒤에 얘도 5살이 늘었고 아버지도 5살이 늘었을 겁니다. 합은 당연히 10살이 늘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된대요. 이거 문제가 또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3배니까요. 이때 얘를 x라고 놓으면 얘는 3x인데 이거 2개를 더한 4의 배수가 안 돼서 이게 52가 돼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제가 이거 문제를 잘못 만든 거예요. 이게 42고요. 얘가 52라고 한다면 문제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 이때 얘를 4로 나누면 여기가 13시고 여기가 39입니다. 그러면 5년 후니까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기가 8살이고 5년 전으로 돌아가면 34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42가 되죠. 됐습니까? 요 문제, 요게 오타네요. 여기가 42가 돼야 됩니다.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 계산을 했는데 제가 아마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이 문제 고쳐주셔야 됩니다. 얘는 42살입니다. 자, 그 다음 대화를 듣고 삼촌과 조카의 나이를 구하시오. 자, 내가 지금 너의 나이일 때 넌 3살이었어. 자, 지금 현재 조카와 삼촌의 나이가 있는데 삼촌 나이에서 이만큼 갔을 때 조카의 나이는 똑같은 길이만큼 뒤로 가야 되겠죠. 이때 얘는 3살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카가 내가 만약 이 나이가 되면 그때 삼촌의 나이는 또 똑같은 길이만큼 가겠죠. 이번에는 조카가 이 나이가 되면 삼촌이 이만큼 나이가 먹었겠죠. 이때 60살이라고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간격이 얼마입니까? 57입니다. 3으로 나누면은요, 여기가 19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조카의 나이는 22살이고 현재 삼촌의 나이는 41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촌과 조카의 나이를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